중국의 유명 대학인 상하이의 후단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이 중국 내에서 잘못된 이념이 중국의 과학기술을 죽이고 있다면서 지금 과학기술 상황은 매우 비극적이다, 이렇게 질타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발언이 중국 시진핑 정부의 핵심 띵크탱크들이 모여있는 푸단대의 경영대학원장이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이 발언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이트함스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 화교신문인 연합조선은 17일 미국과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 직면한 중국은 기술적 자립과 강국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한때 혁신 없이는 미래도 없다라고 주장했던 푸단대학교 경영대학원 루싱원 학장은 중국의 현재 기술 혁신 상황을 의용근 행진처럼 비극적이라고 묘사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연합조선은 이어서 그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은 과학과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념적, 제도적 제약, 교육 격차, 다양한 측면에서의 포위 등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면서 유승환 학장은 최근 연합조보의 인터뷰에서 중국 사회가 현재 과학기술 혁신 시대에 가장 핵심적이고 부족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사실 루 학장이 자신의 위치가 워낙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중국의 과학기술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긴 하지만 문제는 이들 연구자나 과학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연구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줘야 하지만 중국의 사회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심각한 좌절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루승환 학장은 사실 이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 중국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가치관이나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중국 과학자들의 미래까지 좌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연구하고 사고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과도 소통하고 공동 연구를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제약들이 중국 과학을 더욱 성장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연합조보는 루승환 학장은 중국의 과학 연구 시스템이 여전히 어느 정도 비교적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며 귀중한 연구개발 자원이 진정한 시장 경쟁력으로 전환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지적했다면서 동시에 과학기술 혁신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국 사회의 공감대는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며 자본과 사업 모델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더 안전한 선택지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데 이런 이념과 시스템 간의 격차는 과학기술 혁신의 시작을 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루승환 학장은 많은 연구자들이 여전히 논문, 전문 직함, 수상에 열중하고 있으며 귀중한 연구 자원이 끝없는 지원과 심사에 낭비되고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0에서 1로 이어지는 진정한 파괴적 혁신을 육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여기서 류승원 학장이 말하는 것은 연구자들과 과학자들이 실질적인 연구를 지속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제한 없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이념적 문제라든지 중국 공산당의 가치관 등이 이들의 앞길을 막아버리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과학을 통한 발전보다는 결국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득, 그러니까 수상이나 진급 등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루승환 학장은 2006년부터 푸단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장을 역임해왔고 지난 11월 10일에는 경영대학원 중국공산당위원회 서기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유명한 MIT 슬론 경영대학원과 뉴햄프셔주 해노버에 있는 다트머스터 경영대학원 등에서 방문학자 및 연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연합조보는 류승환 학장은 중국 과학기술 혁신이 직면한 두 번째 과제는 교육 격차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최고 수준의 핵심 과학기술 혁신 기업 핵심 기술 인력의 80% 이상이 해외 유학이나 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습니다. 류승환 학장은 이것이 중국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잠재력을 잃고 대학교에 지나가면 본래의 학습 동기와 호기심을 잃게 되는데 심오한 교육혁명 없이는
과학기술 혁신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도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중국의 인재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많은 성과들을 올립니다. 문제는 그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해외에서 잘 나갔던 연구들을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중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념 때문입니다. 루승환 학장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중국의 교육 체계가 미래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만들어내는데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식 교육 체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아닌 교육 체계는 닭장에 가둬놓은 닭같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로운 사고가 아니라 틀에 박힌 공산주의적 사고관이 박혀버리기 때문이죠. 그런 교육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사고의 틀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국 교육의 한계라는 겁니다. 연합조보는 세 번째 과제는 중국 기업가가 시장에 진출할 때 국제적 경쟁으로 가득 차고 여러 당사자에 둘러싸여서 차단된 초전장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강대국의 정치 게임으로 인해 과학기술 혁신 기업의 공급망 배치, 기술도 협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실제로 루승환 학장은 오늘날 과학기술 혁신 기업은 경쟁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장애물로 가득한 트랙에서 미래를 위해 경쟁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승환 학장은 기술 봉쇄에 직면한 중국 과학기술 혁신 기업들은 환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며 기술적 자립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핵심 분야의 국산화를 과감히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최첨단 원천 기술의 돌파구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합조보는 과학적, 기술적 혁신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주장이 다시 강조된 것은 강한 긴박감을 반영한다고 짚었습니다. 연합조보는 이어서 지난 10월 23일 푸단대학 경영학원 재건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국제 비즈니스 교육박람회 기자회견에서 류승헌 학장은 2020년 중국 정세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과학적, 기술적 혁신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연합조보는 2020년 당시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싸였었고 인공지능과 신에너지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혁명이 빠르게 도래하고 있었다면서 5년 후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무역전쟁에 돌입을 했고 중국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첨단 기술 봉쇄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조보는 지난달 폐막한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는 기술 자립 수준을 크게 높이는 것을 15차 5개년계 그러니까 26년부터 30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류승환 학장은 중국의 기술적 혁신에 대해 우리가 의류공장, 장난감 공장, 가구 공장의 공장장이나 관리자들만 계속 교육한다면 중국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이는 의용군 행진만큼이나 비극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합조보는 이와 관련해 류승헌 학장이 기자회견 당시 기자들에게 비극적이라고 말한 그 단어는 강력한 긴박감과 심지어 위기감을 담고 있다면서 과학기술 혁신은 중국의 유일한 희망이자 금세기 세계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사중전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런 목적을 이루려면 당연히 사회의 기초적인 기반부터 미래의 과학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토대가 튼튼해야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공산주의 체제로는 그런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같은 서방 국가의 기술을 훔쳐서 복제품을 만드는 카피 국가로서의 지위밖에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좋은 이웃을 두는 것은 한 나라의 복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사갈 수가 없는 이웃이죠. 그런 중국이 제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승현 학장의 고민을 통해 중국의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화이트하우스 중국관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